안녕하세요. 분노가 치밀다 보니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말할 상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금 제정신이 아닌 상태라 최대한 모든 내용을 써보도록 노력해 볼게요. 저는 지금 시댁 관련 전화와 카톡 친구 전부 차단하고 왔습니다. 저희 부부는 둘 다 일하는 맞벌이 부부이고요. 저는 2달 뒤인 다음 달 퇴사할 예정이며 그때는 전업주부가 됐겠죠. 저는 2달 뒤인 다음 달 퇴사할 예정이며 그때는 전업주부가 되겠죠. 저희 아들은 이제 5살입니다. 시댁 연락 문제로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여기저기 좋은 약도 꽤 먹었습니다. 남편이랑도 20번도 더 대화했는데 도돌이표 같아서 힘들고 지겹고 그냥 제가 미친 여자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등 하원 제가 하고 있고 남편보다 제가 좀 일찍 끝납니다. 남편이 야근할 때 8시쯤 와서 집안일 또는 제가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설거지, 화장실 청소, 쓰레기 버리기, 정리, 빨래 평일에 완벽하게 다 못하더라도 주말 이틀을 내리 계속 청소하면서 거의 쉬지도 못하고 집안일을 합니다. 집안일 때문에도 자주 다퉜었는데 좀 도와달라고 불만을 말하면 그땐만 잘 하더니 피곤할 때는 자기 몸 컨디션 위주입니다. 물론 저도 엄청 피곤한 날 많습니다. 심지어 몸이 안 좋은 날에도 저는 책임감으로 무조건 모든 걸 해내지만 남편은 본인 몸 위주예요. 그냥 피곤하면 약속한 거 다 잊고 자버리죠. 얼마 전 회사에서 출근 시간을 좀 조정해줘서 제가 여유가 많아져 군소리 없이 하고 있었어요. 말하는 게 더 짜증나기도 하고요. 근데 저도 사람이잖아요. 주말에 혼자 청소하다가 한 번씩 화가 나더군요. 왜 내가 이걸 혼자 다 하고 있나. 이러려고 결혼했나. 피곤한 거 배려해주고 위해주니 정말 호의를 호구로 한다고 알아주기는커녕 더 심해지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대화를 시작해봤자 얻는 것도 없어서 그냥 제가 더 여유 있으니까 생각하고 말자는 식으로 하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정말 열이 받네요. 저녁에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제가 먼저 방으로 들어왔고 남편 보고 아기 씻기라고 했지만 아기가 저랑 씻는다고 난리쳐서 제가 들어가서 씻기고 방에 와서 놀다가 아기를 재웠습니다. 보니까 남편도 잠들려고 하기에 거실로 나왔는데 식탁에 배달 음식 먹다 남은 포크랑 젓가락 냄새나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더군요. 아무것도 치워지지 않은 그대로 심지어 남편이 배달 음식 먹다 빵이랑 우유도 먹었는데 쓰레기도 그대로. 몸 편하자고 배달 음식 시키면 뭐 합니까? 결국 마지막까지 치우고 움직이는 것은 저인 거죠. 정말 참고 있던 모든 게 터져버리더군요. 남편 보고 일어나라고 했어요. 그러니 짜증을 내더라고요. 결국 싸움으로 번졌죠. 설거지도 어쩌다 한 번 하면 온갖 생색을 다 냅니다. 피곤하고 힘들지만 내가 해줬다는 식이죠. 물론 남편 고생하고 힘들죠. 하지만 저는 일하고 와서 힘들다 내색할 시간도 없이 할 일이 태산인데 10분의 1 그것도 어쩌다 한 번 도와주면서 생색을 그리도 내니 제 말이 곱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본인이 설거지를 했으면 적어도 제가 손 안 가게 해줘야 하는데 냄비 찌꺼기 치우는 건 네가 해라. 분리수거는 나중에 할게 이러면서 결국에도 저도 같이 거들어야 하는 상황이 되니 도와준 느낌이 없다는 거죠. 다른 남편도 이런가요? 며칠 전에 혼자 겨울옷을 정리하며 여름옷 다 꺼내서 빨고 정리하는데 양심은 있는지 갑자기 자기가 치운다고 내버려 두라길래 뒀습니다. 이 사람 제가 쓰레기 버려달라고 몇 번을 말해야 그때야 버립니다. 다 채워놓고 묶어놓고 문 앞에 놔둬서 눈에 보여도 절대 나갈 때 스스로는 안 가져갑니다. 알겠다고 하고 언제 버리나 보자 하고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그게 3일째인 것 같아요. 재활용 엄청 쌓여서 현관 입구에 방치 중이고 그거 보니 진짜 피가 거꾸로 솟네요. 뭘 부탁하면 한 번에 해주는 것이 없고 몇 번을 말하게 만드니 이제는 그냥 힘들어도 내가 하고 말자가 돼버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는 모르죠. 이렇게 남편 존재와 가치를 무시하고 점점 입을 닫아버리는 상황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남편의 필요성을 점점 못 느끼는 것이니까요. 아무튼 재활용 치운 그날 남편과도 한바탕 싸움이 났습니다. 너 아기 케어도 안 하고 내가 집안일까지 다 하는데
너는 하는 게 뭐야? 양심도 없다. 하고 쏘아붙였습니다. 심지어 나는 이런 상황에 시댁 신경 쓰느라 돌겠다면서요. 아무리 편한 세상이라 해도 며느리는 시댁 가서도 일하고 너는 처가댁 가서 대접받고 친정은 네 힘들까봐 전화도 안 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랬더니 제가 자기 일할 때 전화해서 언제 와, 언제쯤 끝나 이러면 스트레스 받아서 미치겠다며 시댁 전화 받는 저도 미치겠거든요. 아들한테도 안 하고 저한테 하십니다. 같은 말도 저한테 합니다. 그동안 시댁 전화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남편한테 말한 것이 10번이 넘습니다. 전 친정이랑 친한 지인들이랑도 통화를 잘 안 해요. 급한 거 아닌 이상 그런 성향인데도 불구하고 여태 참고 시부모님이니까 어른이니까 온갖 상황에서 다 알아서 안부 전화도 하고 농사도 챙기고 착한 며느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니 나사 하나가 나간 느낌이 들더라고요. 부모님 전화 내용 빙빙 돌려 좋게 말하셔도 결국은 시아버지가 아기 보고 싶어 하신다. 언제 오냐. 남편은 언제 쉬냐. 언제 오냐. 너희는 왜 전화도 없냐. 잘 사나 확인해봤다. 왜 오지도 않고 전화도 안 하냐. 이 뜻 아닌가요? 저희 어머님 전화 들으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언제쯤 가야 할지 불안 초조해지면서 언제 가야 할지 막 생각하거든요. 며칠을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근데 남편이 제가 전화해서 언제 오냐고 하면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제가 그 기분 이제 느꼈냐고 우리 이제 서로 스트레스 받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랑 그거는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그렇게 물어보면 퉁명스럽게 몰라 해봐야 알지 끊어 하고 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나도 너한테 전화 일절 안 하겠다. 지금부터 시댁 전화 전부 차단하겠다고 하고 차단해놨습니다. 앞으로의 일은 저도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전처럼 착한 며느리 흉내는 그만 내겠습니다. 남편은 저희 집에서 대접만 받고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는데 전 스트레스 받으면서 시댁 가서 일하라고 우리 부모님이 저 키우신 거 아니잖아요. 남편이라도 제 편이고 도와주고 사랑해주면 참겠는데 더럽고 치사하고 결혼이 아니고 파출부 노릇 더는 못하겠습니다. 어제 다투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글 올리고 잠들었는데 일어나 보니 정말 많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댓글 달아주시고 같이 환해주신 모든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후기도 남깁니다. 오전에 남편 일찍 출근하면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카톡을 남겨놨더라고요. 무시하고 출근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달린 댓글 계속 지켜보고 있었고요. 가장 많은 댓글이 퇴사하지 말아라 더군요. 경제권 내려놓는 순간 더 해야 된다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는 미래를 위해 그리고 요즘은 여자들도 커리어를 키우기 위해서 일하는 분들 정말 많죠. 저도 출산 후 운 좋게 집에서 가깝고 정말 괜찮은 직장 구해서 다니고 있는 중이고요. 변명은 아닌 변명을 하자면 제가 퇴사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 우리 아이와 저를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남편도 포함이겠죠. 저 출근하면서 애기 등원시키면 1등으로 등원해서 퇴근 후 최대한 일찍 데리러 가도 아이들 신발은 많아봤자 3개, 4개뿐입니다. 1년 이상 보내고 나서야 좀 익숙해졌을 뿐 남아있는 아이 신발 개수를 세어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결정적으로 퇴사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아이가 아프면 정말 힘이 듭니다. 시댁, 친정 모두 부모님들께서 맞벌이 중이셔서 아이가 아파도 맡길 곳이 없습니다. 수족구 병에 걸린 적이 있는데 수족구 병에 걸리면 병원에서 다 나았다는 확진서 받을 때까지는 등원을 시키지 못합니다. 그땐 정말 아파하는 아이 데리고 집으로 오는 내내 펑펑 울었습니다. 저도 아이도 남편도 모두 힘든 시간이었죠. 그렇게 힘든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남편도 많이 도와줬고 월급도 남편 외벌이로 세 식구 생활하기에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한 상황이었고 제가 퇴사를 해서 아이를 전담하기로 합의를 봤던 거고 저도 동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몇 번 집안일 때문에 다툼이 있었지만 그때까지 리스트까지 만들어가며 서로 집안일을 정해서 하기로 했었고 이 지경까지는 아니었어요.
퇴사한다고 회사에 말했을 때 대표님께서 조금만 더 있어주면 좋겠다고 당분간 시간 조정을 해주겠다고 내가 여유가 많아지니 남편도 그대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저도 다툴 때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여유 조금 있다고 그렇게 행동하는데 퇴사하면 어떻게 행동할지 눈에 뻔히 보인다고요. 오늘 댓글들을 보면서 혼자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좀 민망한 상황이 되겠지만 퇴사를 번복하고 말았습니다. 댓글들처럼 미리 대비해서 이혼 준비하기 위해서는 아니었지만 여자가 모든 걸 당연하게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머리가 돌더라고요. 남편도 외벌이를 이유로 매번 피곤하다고 말하며 그 상황을 합리화할 것이 뻔히 보이고요. 제가 일하는 것이 힘이 될 거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방식이라 좀 겁이 나긴 하지만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 때문에 힘든 건 이해하지만 갑자기 시부모 전화까지 차단할 일이냐고 하신 분이 계시던데 시댁일로 스트레스가 있지만 남편이 신경 안 쓰이게 알아서 척척 넘어갔는데 알아주기는커녕 저한테 서운한 소리만 해대니 그렇게까지 한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했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이 기회에 바로잡아야 할 것 같아서 남편과는 각서를 썼습니다. 이혼을 들먹이며 이야기했더니 놀래가지고 쓰겠다더군요. 그 안에는 시댁과 친정일은 각자 알아서 연락하고 말씀드리자고 이야기했고요. 퇴사할 마음 사라졌으니 육아 분담, 가사 분담과 주마다 횟수를 정했고 지금 그대로 한 지 이틀째입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링크 그대로 카톡으로 전달해줬는데 사람들이 정신 나갔다 등등의 내용을 보더니 충격을 받은 모양이더군요. 그래서 순순히 각서를 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많이 잘못했다고 노력해보겠다고 하는데 매번 하는 변명이지만 각서까지 썼으니 지켜봐야 되겠죠. 제가 시댁을 완전 차단하는 게 무서운지 뜬금없이 친정엄마한테도 스스로 연락해서 안부를 묻더군요. 제가 두서없이 작성한 글에 많은 분들이 모두 자기 일처럼 응원해 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많은 위로가 됐습니다. 제 인생 남이 대신 살아주지 않으니 제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모두 감사드립니다. 베스트 댓글입니다. 님, 정말 꼭 얘기해주고 싶어서 오밤중에 잠도 못 자고 댓글을 답니다. 절대 퇴사하지 마세요. 지금도 님 남편 그 모양인데 님이 일을 그만두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 관두면 집안일이나 모든 면에서 이미 내조 잘하니까 지금보다 문제가 사라질 것 같아요? 절대, 네버. 안 그래도 지금도 일하는 며느리 닥달하며 손주 언제 보냐고 압력 넣는 시부모님, 일 그만두면 시댁 출근 도장 찍어야 할 거예요. 사람이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거기에 남편 혼자 돈 번다는 유세는 눈 뜨고 못 볼 꼴 펼쳐지는 거고요. 자기 아들 돈 버는 유세를 시부모님은 지금 곱하기 100배는 더 할 겁니다. 남편도 자식도 나를 외롭게 할 수 있지만 계속 일을 해서 위로가 되고 안식이 되고 무엇보다 힘이 될 것입니다. 내 말 새겨 들어요. 저는 결혼 26년 차 평생 맞벌이 아줌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1살인 여대생입니다. 제가 이곳에 글을 쓰는 이유는 정말 답답한 마음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입니다. 도저히 제 스스로 답을 못 찾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올리니 조언 좀 해주세요. 저희 아버지는 40대 후반이시고 어머니는 같이 40대 후반이세요. 저는 현재 대학교에서 재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공부하고 있을 때 동생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듣고 보니 아주 큰일이 있다더라고요. 지금 집에서 이모, 아빠, 엄마 이렇게 세 분이서 싸우고 난리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저희 식구는 이모와 지금의 집에서 3년이 넘게 같이 살고 있어요. 저희 이모는 41살 정도이지만 30대로 볼 만큼 동안 외모이고요. 한 번 이혼을 한 경험이 있어요. 이모가 저희 집에서 같이 살게 된 이유는 이모와 이모부가 갈라선 이후에 계속 술만 먹고 방에만 있고 그랬는데요.
저희 아빠가 사람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집으로 데리고 오신 거였어요. 아빠는 본인이 장사하시는 호프집에 주방에 이모를 채용했어요. 사실 저희 엄마는 처음부터 일을 반대하셨는데 아빠가 계속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니 어쩔 수 없이 그러자고 하셨고 그런 이유로 이모는 저희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아빠랑 이모는 한 집에서 같이 있다 보니 주말이면 같이 술을 마시러 갔다가 오시기도 하고 또 같이 축제로 보러 가고 그랬죠. 저희 아빠가 외로움도 많으시고 정말 사람 그리워하셨는데 그래도 이모라는 술친구를 만나서 두 분이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 딸이 된 입장에서 그런대로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모는 뭐랄까 너무 감정이 앞서고 술을 마시면 자신을 잘 컨트롤 못하는 분이세요. 저는 솔직히 그런 이모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이모는 본인 기분이 좋거나 할 때 제가 지금 교육대학교에 재학 중이라 장난으로 선생님 하면서 저를 많이 예뻐하시기도 하는데 기분이 좀 나쁘거나 하면 완전 표정이 싹 굳은 채로 정말 티가 나게 아주 그릇 깨부술 듯이 설거지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랑 잘 맞지 않아서 저랑 이모와 그다지 친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턴가 이모가 잠시 나가서 살게 되었는데요. 이상하게도 다시 저희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 이유는 아빠가 나중에 술 드시고 말씀하시길 이모가 어디서 이상한 남자를 만났다는 겁니다. 능력도 전혀 없고 애도 딸린 돌싱남을요. 게다가 인성조차도 별로인 그런 남자였대요. 그래서 아빠는 이모랑 그 남자가 지내는 곳을 찾아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고 하여튼 한바탕 아주 난리를 쳤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이모를 끌고 온 아빠는 이모에게 집에서 정말 나가든지 아니면 그 남자랑 헤어지든지 선택을 하라고 했어요. 아빠는 그 남자가 정상적이고 능력도 있는 남자라면 반대하지 않겠지만 그런 시원찮고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고 말이죠. 결국 이모는 그 남자와 헤어졌습니다. 이후 이모는 저희 집에 다시 들어와서 살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예전에 그 남자와 헤어지지 않고 계속 만나고 있었던 사실을 저희 부모님께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건 저희 엄마도 친동생인 이모가 그 남자랑 연애했다는 것을 별로 반대하지 않으시는데 이상하게 저희 아빠 혼자 계속 술 드시고 그 남자는 절대 안 된다며 밤늦게까지 이모를 설득을 하시면서 굉장히 그 일을 크게 반대하시고 화를 내시는 거였죠. 그래서 제가 아빠에게 말씀드렸어요. 대체 언제까지 이모를 우리 집에 같이 살게 할 거야? 이모도 벌써 40인데 재혼 자리가 있으면 얼른 보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빠가 평생의 이모를 책임이라도 져줄 거야? 이렇게 저는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이모가 엄청 불쌍하게 산다는 식으로 아주 큰 동정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모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이모 본인이 그 남자가 너무 좋다는데 왜 아빠 혼자서 저렇게 기분 안 좋고 술 마시고 그러시는 건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쯤 되니 엄마도 아빠에게 화가 나서 저 정도면 네 아빠랑 이모랑 둘이 사귀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며 막 비꼬기도 하고 그냥 저 둘이 놔두고 어디 여행이나 가버릴까? 저 인간들은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라지 하면서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저희 아빠가 평소에도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남일에 대하여 고민을 하시거나 꼭 그 일에 직접 관여를 하시려는 성향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남일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제 경우도 비슷한 게 있었어요. 저는 대학에 들어간 후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는데 정말 손만 잡으면서 순수하게 사귀고 있었는데 우연히 그 사실을 아빠에게 걸린 날 아주 집안 난리가 났었죠. 아빠는 집안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시면서 차라리 집을 나가서 걔랑 같이 살아 라며 정말 극단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저는 당시에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아빠는 그날 밤까지 몇 시간이고 화내고 소리를 지르고 저는 겁에 질려서 펑펑 울다가 잠들고 그랬었죠. 그리고 제가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아빠는 또 저한테 썩 꺼지라고 크게 소리를 질렀고요. 그 와중에도 제 입장을 말씀드리니까 제 옆에 있던 전화기를 집어던져서 크게 박살이 났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는 정말 맨몸으로 바로 버스를 타고 학교 기숙사로 피했어요.
하지만 아빠가 직접적으로 때리신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솔직히 대학생 때에 남자친구를 사귄다는 건 남들에겐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일인데 아빠가 하도 집착을 하셔서 저는 학교에서 받은 스트레스 검사 수치가 너무 높게 나오기도 했었어요. 학교 차원에서 심리 상담을 권할 정도였죠. 그래서 저는 아빠가 이모 일에 크게 화를 내시는 것이 아주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좀 지나치다 싶었어요. 그건 진짜 아무리 봐도 지나친 처사였습니다. 그렇게 이모는 그 남자와 결혼은 아니지만 나가서 살 준비를 조금씩 해갔었는데요. 결국 문제가 터졌어요. 제 동생이 공부하던 중 아빠가 너무 시끄럽게 TV를 보셔서 동생이 아빠에게 말을 좀 함부로 하다 엄마가 동생의 행동을 감싸주면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냥 적당히 다투다가 끝날 일이었었는데 이모 때문에 터져버렸죠. 이모가 저희 엄마한테 언니는 신랑은 챙기지도 않으면서 애는 너무 감싸고 돈다? 말을 해버린 겁니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예전에 금전적인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 말에 화가 난 엄마가 이모에게 막 뭐라고 했고 이모는 엄마더러 언니는 형부를 너무 홀대하는 것 같아 라는 식으로 막 몰아세우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이모가 앞바퀴를 들고 아빠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될 것을 옆에서 같이 이모 편을 드셔서 아주 두 사람이서 엄마에게 쏘아붙이면서 2대1의 싸움으로 번진 겁니다. 엄마는 이모한테 너 우리 가족 일에 이렇게 끼어들지 말고 좀 나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이모는 또 엄마에게 어떻게 동생한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 난 안 나갈 거야 라며 맞받아치면서 난리가 난 겁니다. 엄마는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아빠에게 다 화살을 돌리시면서 당신은 얘랑 나 둘 중에서 선택해 이런 식으로까지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서 아빠가 굉장히 우유부단하게 대답도 제대로 없고 가만히 계셨대요. 그러자 이모가 난 못 나가. 나도 생활비 다 내고 여기서 계속 살 거야 라며 딱 소리를 지르고 집안이 난리도 난리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동생이 무서워서 저한테 전화를 했던 겁니다. 솔직히 저희 가족 중에서 이모랑 같이 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오로지 저희 아빠뿐입니다. 하지만 아빠가 왜 그렇게 이모를 감싸는 건지 솔직히 말해서 괜찮은 술친구 정도인데요. 왜 아빠가 그리도 이모에게 집착을 하시는 것인지 평소 성격이 너무 여려서 거친 말은 거의 못하시는 저희 엄마가 저렇게 학을 떼실 정도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님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엄마는 예전부터 우리 집안이 좀 이상한 집안이라면서 형부랑 처제 사이에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면서 이모와 아빠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셨어요. 딸인 저한테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면 아빠에게 분명 티를 내셨을 거고 아빠도 엄마의 그런 신경을 눈치채셨다면 좀 조심하셔야 했을 텐데 대체 왜 그러시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까지 이모를 집에 데려오고 하시는 것인지 저는 아빠의 마음을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동생에게 들었는데 이모가 그 남자와 헤어졌다고 하네요. 설마 저의 불길한 예감이 맞는 걸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언젠가 아빠께서 이모가 기모 소재라 라인이 안 드러나는 레깅스만 입고 집안을 돌아다니시는 걸 본 적도 있었고 또 아빠가 이모가 자고 있는데 그 옆에서 TV를 보시는 모습을 목격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아빠도 모두 정말 아무렇지 않게 있어서 의심이 가거나 하진 않았어요. 하긴 뭐 가족이니까 그런가 보다 싶었죠. 솔직히 저희 아빠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좀 있으시고 직장에서 연봉도 굉장히 많이 받는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존재감이 없는 아주 평범한 가정이죠. 그렇지만 안으로는 너무 골마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희 아빠와 이모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아빠는 이모를 큰딸과 같은 존재로 생각한다고 늘 말씀을 하시고 또 이모도 형부를 아버지라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하곤 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친하고 서로서로 챙겨주는 거라고 가족들도 생각을 했었죠. 상황이 이렇게까지 오고 보니 이젠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찌해야 좋을까요? 현명한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댓글들은 하나씩 다 읽었습니다. 진심 어린 조언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빠를 무턱대고 의심하기보다는 일단 믿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보다 저에게 헌신하시고 열심히 사신 분이라며 또 딸인 제가 부모님을 의심한다는 것은 저 스스로도 못 견딜 만한 일인 것 같아서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이런 상황을 그냥 두고만 보는 건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모가 저희 집에 들어온 이후에 부모님의 사이가 급격히 나빠진 건 아니에요. 원래부터 두 분이서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점들도 상당히 많았었고, 그래서 저는 저희 집안이 그렇게 화목하다고 느낀 적이 별로 없었어요. 물론 이모가 들어온 이후에 두 분의 사이가 더 나빠진 건 맞지만, 사실 저희 이모는 어릴 때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정말 순탄치 않게 자라셨어요. 그래서 어릴 적 기억이 안 좋다는 걸 엄마도 마찬가지 얘기하지만, 게다가 한 번 결혼에 실패하기도 했으니,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말을 조심하기도 하고 또 이모에게 동정심을 느끼는 부분도 많아요. 그리고 이모가 결혼을 실패했기 때문에 저희 아빠에게 많이 의지하는가 싶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좋은 쪽으로 이모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저희 가족이 아닌 제3자인 이모에 의해서 가정에 불화가 생긴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싫어요. 엄마랑 침착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최대한 아빠를 잘 말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선 저는 집이 싫게 느껴져요. 분란이 심한 지금이 정말 싫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의 댓글들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문제되는 일은 저랑 가족들이 합심해서 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